프리미어리그의 짜릿한 승부가 또 한 번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지난 11일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는 축구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토트넘 주축 선수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 3분 만에 글로셉스키와 브레넌 존슨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선취점을 기록했지만 이내 지루한 볼점유율과 무뎌진 공격력으로 경기가 침체됩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전반전 중반부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황희찬을 중심으로 토트넘의 약점을 파고들며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을 연출했죠. 토트넘이 비카리오의 환상적인 선방으로 위기를 넘기는 듯 했으나 후반전에는 파블로 사라비아와 노미나의 활약으로 상황이 급변합니다. 사라비아의 동점골에 이어 노미나의 결승골로 울버햄튼이 역전승을 거두며 경기장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아쉬운 경기였지만 이 패배는 팀의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경기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축구의 매력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에서 나오죠. 다음 경기에서 토트넘의 반격을 기대해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격동의 무대에서 토트넘은 최근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7일 첼시와의 홈 경기는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였는데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악재 속에서 1-4로 패하며 리그 순위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인해 리버풀이 브렌트퍼드를 대파하며 승점을 쌓아 토트넘의 순위는 4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죠. 토트넘의 현재 상태는 많은 비평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팀의 공격과 수비가 메디슨, 반도펜, 어도게와 같은 특정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팀의 전략적 다양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용병술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미러는 TNT 방송의 해설가 조콜의 의견을 인용해 토트넘의 현재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콜은 토트넘을 타이틀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장기 레이스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팀의 전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토트넘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리그 경기에서 어떻게 반등할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팀이 주력 선수들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축구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토트넘의 선수단 깊이는 맨시티나 아스널과 같은 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중요 선수들이 부상이나 퇴장으로 빠질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날은 핵심 선수들의 부재 시에도 대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토트넘은 핵심 선수들의 공백을 메울 만한 즉각적인 대체 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토트넘에게는 앞으로의 경기 일정이 쉽지 않습니다. 네이매치의 휴식기 이후 에스턴 빌라, 리그 2위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 등 매우 까다로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속에서 토트넘이 우승 후보로 거론되기 어려운 상황임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현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축구는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입니다. 팀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토트넘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축구는 때로는 개별 선수의 뛰어난 활약이나 전술적인 변화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경기에서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의 수비 문제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어의 활약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의 투입은 팀 내 수비진의 변화와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로메로의 출전 불가와 반도펜의 부상으로 인해 감독은 다이어를 급하게 투입했습니다. 그는 이전 첼시전에서도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주며 열정적인 수비로 일시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다이어의 수비는 중요한 순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테오 스쿠냐의 오른발 로빙 패스가 파블로 사라비아에게 연결되었을 때 다이어는 몸을 날렸지만 사라비아에게 첫 번째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어진 상황에서도 사라비아의 스루 패스가 느 미나에게 도달하자 다이어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토트넘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수비 상황은 토트넘의 수비진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활약은 중요했지만 경기에서 보여준 순간적인 실수와 팀 전체의 수비 조직력 부족은 앞으로 토트넘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팀의 수비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의 최근 수비 문제에 대한 평가는 축구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수 다이어의 성적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경기 중 다이어가 선택한 오프사이드 트랩 전술이 실패하며 오히려 상대에게 슈팅 기회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팀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그의 평점에도 영향을 미쳤고 경기 후 평점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원래 중앙 수비수가 아닌 벤 데이비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팀 내에서 다이어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들은 토트넘의 수비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다이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이어를 방출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다이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비수의 영입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최근 첼시에서 유소년 팀 생활을 마친 어린 선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토트넘의 수비진의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팀의 수비력 강화와 향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수비수의 영입은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다이어가 최근 경기에서의 부진과 팀 내 긴장감으로 인해 축구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한 다이어는 심각한 수비 실수를 저지르며 팀의 실점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어가 감독과 동료 선수들, 특히 팀의 주장인 손흥민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다이어의 행동이 팀 내 갈등의 심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축구 경기 중에 팀원 간의 의견 충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다이어의 경우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의 행동은 일부 팬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손흥민과의 관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태도는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어는 팀 내에서 점차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수비력 문제뿐만 아니라 팀 내 지위와 관련한 불만, 이적 요구, 그리고 주전 출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태도는 팀의 팬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중요한 시기에 팀의 화합과 전략적 안정성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다이어의 행동과 팀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토트넘의 다이어가 팀 내에서 불협화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주장으로 선임됐을 때 그의 격한 반응은 팀 내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전 토트넘은 선수 간의 불화와 불일치로 팀워크에 문제를 겪었는데,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다이어는 이러한 팀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다이어는 최근 레비 회장과의 추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남에서 다이어는 자신이 9년 동안 토트넘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기에 투입되어 패배를 맞이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불신의 감정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다이어가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이어의 계약이 내년 여름에 종료될 예정인 만큼 그의 행동과 팀 내 위치는 향후 몇 달 동안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팀 내 화합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다이어의 미래와 토트넘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다이어와 관련하여 그의 미래는 여러 추측과 분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해리 케인의 영향력 아래 바이에른 뮌헨과의 연결설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본머스와 노팅엄 포레스트 등이 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이어가 이러한 제안들을 거절한 것이 그의 경력에 큰 실수였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스스로도 자신의 선수 생활이 이대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최근 행동,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항명은 감독의 필요에 의존하여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교활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토트넘, 특히 팀의 주장인 손흥민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팀이 현재 겪고 있는 최악의 부진과 함께 다이어라는 악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내부 상황 속에서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워크 구축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이어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